이 강의는 하루 전에 녹화를 뜹니다마는 하여튼 이 강의가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 뭐 총리가 왔으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무슨 대대적인 경사인 것처럼 지금 선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눈을 돌려서 유튜브만 뒤져봐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 기억에 그 대통령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대는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지켜야 할 상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당신은 대통령 행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우리가 느껴진다. 뭐 보수든 진보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 주역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한꾀, 이게 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지금 미중 이후에 정말 조선 개국 이래 최대의 이거는 크라이시스,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위기는 대통령 개인의 아주 부족한 인식으로 인하여 철회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하여튼 이런 것이 뒤섞여서 당군 이래 이렇게 우리가 슬픈 나날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기를 정말 겪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도 물론 더 괴로운 시절이 많았겠지만은 지금은 전쟁 중도 아닌데 전쟁을 지금 미리 체험하는 듯한 그런 어떠한 살얼음 속에서 모든 국민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할 적에, 하여튼 뜻 있는 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싫음뿐이라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일본 총리가 왔냐 갑자기. 그것도 일본 총리 보고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와달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일본 언론들이 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완전히 일본을 그냥 하늘같이 받들고 일본을 위해서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가 하락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이니까, 네가 가서 총리가 가서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라, 지지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필요한 쇼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사관이 이런 얘기도 지금 맥락에 따라서 아주 우습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뭔가 총리가 와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미국이 총리를 한국에다 보낸 거고, 바이든은 자기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일본의 국익을 관철할 수 있는, 관철해서 한국을 그야말로 통째로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꿈 이래에 이거 기맥힌 지금 기회를 맞이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라. 그래서 오는 세상에 이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뭐 어떻게 판단력이 흐려질 거란 말이죠. 이게 선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저건 애니미고 저건 적이고, 이 적과 우방이 정확하게 이 나눠지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얘기가 참 편한데,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그리고 특히 정의사제 구현단이 3월 20일 날 그 성명을 발표한 이래로 시국성명이 계속 이어지고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신교에도 보수 진보 교단을 막론하고 1000명의 목회자들이 합심해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정확한 언어를 다 쓰고 있단 말이죠. 굴욕 외교라든가 전쟁 위기라든가 민생 파탄이라든가 검찰 정권이라든가 이런 모든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애매한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결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좀 이거를 이런 사태를 제가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감꾀거든요. 감꾀라는 게 지금 이게 감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래 위로 겹쳐 있잖아요. 근데 그 겹쳐 있는 거를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습감이라고 그랬거든요. 습감. 여기 습감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보통은 중수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통 습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습감. 습감이라고 그러는데, 주역의 궤 8궤 중에서, 주역의 8궤에서 보통 그 부모궤가 건궤와 공궤고, 나머지 6궤가 감리, 그 다음에 진간, 그 다음에 손태, 이렇게 가지고 여섯 자식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게 8궤가 중복된 궤로서는 지금 습감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게 왜 지금,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그 위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주역을 강의해온 것이 무슨 필연적인 각본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당면한 것이야말로 완전히 이 습감에 지금 감이라고 하는, 이 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음이니까 이 양쪽 양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음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거는 이 생명의 그 어떤 양의 기운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그것이 산 넘고 또 이거 물 넘고 또 물 넘어서 아주 계속 중복되는, 그야말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습감의 상황에 정확하게 우리가 습감의 상황에 있단 말이죠. 지금 습감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야말로 이 양이 물에 이 음에 빠져가지고 음의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여기 그냥 물속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아우성거리는 거야. 야, 지금 뭐 윤석열의 어떤 신념 체계와 지금 국힘당의 여러 가지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니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음의 세력으로 있고 국민 전체가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 나보고 감꾀를 강의하시오, 이렇게 맞아떨어지냐 이거야. 이렇게 맞아떨어지냐는 얘기죠.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내가 참 그야말로 이 눈물이 나오고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지금 우리가 왔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전 국민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에
그 사로잡히게 됐는데 그걸 역사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100년 전의 일로 지금 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봐줄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그야말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은 게 100년 전 어느 시점, 시각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어느 시각에 독립된 어떤 사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 다시 떠들면서 거기에 죄를 묻고 무릎을 꿇으라는 거 지금 100년이나 지났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말지. 그러고서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메시지에 너무도 이거는 내가 말을 꺼내기가 너무도 이건 유치한 하나의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어쩌면 이렇게도 졸렬한가 하는 거를 느끼게 만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이 또 그런 말까지 해요. 그런 말까지 뭐냐면은 유럽의 선진국들을 봐라. 유럽을 봐라. 유럽은 그렇게 그냥 2차 대전 뭐 그렇게 서로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해서 세계대전을 겪었는데도 지금 다 잊고 잘 살고 그 EU 같은 걸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타협을 보고 다 그러고 있지 않냐. 우리는 왜 이렇게 졸렬하게 그걸 못 잊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참 이게 터무니없는 짓인데 지금 우리 역사에서 쉽게 얘기해 봅시다. 뭐 유럽의 이 20세기에 2차 대전, 유럽의 물론 1차 대전의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1차 대전의 처리가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서 2차 대전까지 일어나게 된 그런 거지만 결국 그 핵심은 독일 사람들이 좀 억울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게 1차 대전에 이 자기들이 그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국가사회주의 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당이 나오는 그걸 우리가 나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치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회주의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실제로 그건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엄청난 개인 독재로 가면서 전 세계를 휩쓸어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럽의 비극의 핵은 사실 히틀러거든요. 히틀러가 하와 나치가 결국은 바라본 세계, 그들이 점령해간 그 모든 자치,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그 다음에 동아시아 태평양 전쟁까지 이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일본이 있죠. 대동아 동영권을 외치는 나치와 같은 이거는 그야말로 신도이즘 같은 이 국가사회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이 천황제 군국주의가 있고 그 핵심에 여기 히틀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누구예요? 천황이죠. 천황. 일본 천황이에요. 2차 대전 지금 소와 천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베를린이 함락되고 소련군이 들어오는데 이미 다 끝났다는 거를 아는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빵! 자살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죽기 전에 결혼을 했죠. 정식 결혼을 하고 부인하고 같이
빵 쏴버렸어요. 어찌 되었든 이 히틀러는 총을 쏘면서 자살하는 걸 통해서 최소한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국민한테 인식시킨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는, 물론 소승적인 해결이지만 이건 뭐, 그러면 이 천황이 저지른 일은 몇 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그러면 자국의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지고 나가사키까지 떨어지면서 그런다면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명치 이래로 걸어온 이 모든 길은 이 천황제라는 하나의 이 터무니없는 신비주의로 해서 군국주의와 결합해서 오늘날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나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가니 너희들은 반성하라. 그러면서 빵 쐈어 봐요. 그러면 인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황하고 히틀러를 갖다가 우리가 비교조차 안 해요. 왜냐하면 히틀러는 그렇게 그 전쟁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죽었는데, 천황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역사를 그냥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디그니티를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식물학자니 뭐 평화의 상징이고, 이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게 메가더라는 사람이 진짜 이 매갈이 없는 허우대만 커가지고 세계사의 인류의 휴머니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친구란 말이야. 우리나라 전쟁에도 폭탄을 터뜨리자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메가더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제를 없앨 수 있었던 그 일본의 기나긴 죄악, 일본의 죄악이라는 건 오늘날 이 일제강점이라는 1910년 사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동학, 그 동학 이전에 뭐예요? 임진왜란의 때에 우리는 이미 식민지로 들어갔던 거예요. 7년 식민지 노릇을 한 거예요.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100년 전 어느 한 시점에 한 시각의 사건이 아니라 전 우리 민족 고조선 이래 여태까지 내려오는 전 역사를 포인트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전체 면적이 이 일본의 역사와 그 겹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겹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는 역사,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역사는 그것은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대사라면 현대사예요. 그거는 왜? 제주 4.3이니 뭐 이 여순 그 항쟁이니 그런 것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건 일본의 공백을 메끼기 위해서 양쪽에서 진군에 들어와서 좌우라는 이 개념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은 빨갱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좌우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경찰과 뭐 이런 검찰의 문제니 모든 게 그래가지고 반공국가로 돼가지고 뭐야 급기야? 그 5년 동안의 비극이 뭐를 만들어내요? 6.25라고 하는 우리 그냥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6.25와 똑같은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런 답답할 일이 있냐 말이야. 지금 5년 그 동안에 그게 일본의 역사고, 거기서 이거를 이어가지고 나간 게 군부 독재가 쭉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친일.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연맹, 하여튼 그러한 그 비극적인 사태로부터 사실은 이 6.25를 거치면서 우리는 완전히 반공을 국시로 알고 오늘날까지 이 외교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왜 메가더가 천황제를 없앨 수 있는데 안 없앴냐? 그때 우리 여기서 이 미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륙을 전혀 손을 못 댔단 말이야. 장개석의 국민당이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모택동에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뭐죠? 저 진군하는 거 뭐라 그래? 롱마치 장정이라고 하는 이걸 거쳐서 중국 공산당이 패권을 잡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 모택동의 몰락까지 전혀 미국은 손을 못 댔단 말이야. 그러니까 메가더의 입장에서는 일본 천황제를 없애면은 일본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 블루 아이드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퍼런 눈을 가지고 갑자기 일본의 쇼군이 됐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을 통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사실은 메가더가 천황제를 폐지했더라면 그건 인류의 행복이고 일본의 행복이었단 말이야. 그거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메가더가 그때 천황제를 폐지할 수 있는 그건 유일한 시기였고 그러면은 근대 국가로서 일본은 정상 국가가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대륙을 이 모택동이가 장악하면서 끌고 가는 바람에 여기는 완전히 오리무중에 그 중국은 감히 전혀 손을 못 댔단 말이야. 그러고 뭐 에드거 스노운이 그런 사람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거 빼놓고 그러면서 일본의 천황제를 살리면서 결국 일본을 또다시 우경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이승만 같은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만은 아주 확고했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우익이라는 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우익이라는 거는 민족주의가 결여된 이 이상한 우익이란 말이야. 우익이라는 거는 민족 우선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라인이라는 건 딱 커가지고 우리 영해권 이걸 갖다 엄청 확보했었잖아요. 박정희 때 좀 그 양보를 한 건데 그래도 독도는 지켜왔던 건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우파라는 사람들은 이승만도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본이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보면은 메가더가 일본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선 다스리려면. 그래 가지고 일본의 헌법을 만든 게 자기 그 총사령부의 행정국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휘트니라고 하는 사람이 메이저 제너럴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헌법이라는 것이 이제 3D, Decentralization, 뭐 Demilitarization, 뭐 해가지고 Democratization, 민주화, 비군사화, 중앙집권을 막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새로 헌법을 썼는데 그 미국 헌법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썼는데 그 내용인즉 미국 헌법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 재미난 사실은 일본 국민은 민주화 투쟁을 겪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은 이 천황제를 존속시켰을 뿐만 아니라 메가더가 일본을 근대국가로 그냥 후딱 하루아침에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이 민준이 이런 모든 우리가 말하는 선건이 이런 개념이 전혀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뭐 때문에 무릎을 꿇냐.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크니팔 폰 바르샤우라고. 크니팔이라는 게 무릎 꿇기.
바르샤와에서 크니팔 폰 바르샤우 빌리 브란트가 그 당시 서독의 총리였는데 70년 12월에 바르샤와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때의 슈피겔 같은 좌파 잡지도 타이틀을 과연 무릎을 꿇어야만 했는가 이렇게 뽑았어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고. 과연 이게 그의 행동은 이건 국가적인 수모다. 아무리 우리가 저기지만은 그런 식으로 냈거든. 근데 빌리 브란트가 이건 나의 소신이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스트폴리틱을 구체화시키고, 그러면서 1989년에 독일 통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이 브란트가 무릎을 꿇음으로써 독일 국민들은 일어설 수 있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은 미국의 군정기에 우리는 미국의 군정기에 뭐가 일어나요? 4.3 여순 민주 이런 비극이 4.3 제주 4.3 이거 일어날 때 일본은 민주국가가 되고 천황제도 보존이 되고 하등의 국민적 반성이 없이 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 볼 적에 그러고서 여기 결과로 뭐가 생겨나요? 6.25라는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로 뭐야? 일본의 경제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이클에서 일본은 너무도 엄청나게 한국을 짓밟아서 오늘의 모든 걸 이룩 했는데 어떻게 와서 무릎 안 꿇고 넘어가느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라고 하는 거고, 반성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배상을 하고, 하다못해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지금 내일이면 죽을 사람들이 무슨 돈을 말하겠어요. 몇 억을 줬는데 무슨 돈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징용 당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 국가의 이 그야말로 디그니티를 니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런데도 야스쿠니 진자에 가서 참배하고 이제를 하면서 일본은 왜? 여기서 메가더가 일본은 반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멘탈리티로 일본 국민들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를 이거 내가 다 말할 수 없는데 이 역사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라 유럽은 그러한 이 브란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그를 일으킨 그것을 서로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거기에서 배상을 하고, 독일 같은 건 정치 체제까지 그런 국가사회주의가 그런 독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선거구 제도를 만들고 뭐 그러면서 모든 거를 그렇게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안심시켰으니까 독일 통일을 허락하는 거지. 그게 독일 통일이 거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사실은 일본이 정말 브란트와 같은 그런 반성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고. 양쪽에 다 대사 교환하고 일본이. 그러면 자기 이득 볼 수 있고 다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근데 일본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요구는 이것은 한국인의 배상이 아니라 과거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인류의 양심을 지키려는 조선 민중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일본 제대로 저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 죄악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여태까지 운 좋게 흘러왔다. 그러나 한국민이요, 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반성과 사죄와 모든 배상을 요구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왜 지금 미국이 이런
일본을 갖다가 결합해서 한국을 여기다가 묶어버리려고 그러는 거냐.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일본은 어떤 경우에도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남쪽으로는 조대에서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여긴 독도로에서 영토분,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 크릴ler도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그 영토 분쟁을 그냥 사방으로 벌리고 있는 나라인데 이 애는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얘를 용서하냐고. 남경에서 30만을 학살했는데, 30만을 학살했는데 그걸 안 하는데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일본은 지금, 독일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은 누가 나치를 찬양하는 요만한 얘기도 하면 형법에 저촉돼서 그냥 감옥에 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고한, 그러니까 독일의 반성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은 선진국이 된 거였어, 그야말로. 그래서 EU까지 탄생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일본이 이 반성을 안 하니까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잡을래 잡을 길이 없어. 반성을 안 하니까 중국이 언제 너희들 한번 맛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붙는다. 아무리 우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태극기 부대에 여러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승만이라도 배우세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으면은 완전히 일본의 모든 우리가 쌓아온 정보가 다 털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서에서 중국과 외면당하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배척당하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전쟁밖에 날 게 없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금 교역자 이 1000명이 이 구교의 가톨릭의 모든 정의사제 구조는 일어나죠. 그 다음에 우리 신교에도 모든 양심 세력이 다,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죠. 교수들 다 드러나죠. 서울대학 고대 연대는 물론 성균관대학까지 유학대학까지 다 하고, 그러고 무슨 경북대니 부산대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TK 본거지에서도 다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뒤엎으려고 그러기만 하고, 조금도 왜? 자기들이 믿는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점쟁이 같은 사람들 말 들으면서 나는 여태까지 그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들의 메시지를 나는 안 들을 수 없다. 지금 가치관에 완전히 이 사고력이 완전히 이게 아주 잘못 고정된 이 상황에 의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살 길은 전쟁을 새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계속 일으켰잖아요. 왜 아프가니스탄은 왜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고 영화나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왜 그런 짓들을 하냐고. 자기들 무기 팔아먹고 그러니까 극우의 세력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건강한 그 루트를 탔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그냥 빅브라더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월남전 이래로 패망을 한 거예요. 패망을 한 나라예요. 월남에도 진 나라잖아요. 이건 명료하게 알아두셔야죠. 임진왜란에서 도요토미 시대에 막강한 군대가 조선의 어떤 민병대에 깨진 거예요. 의병. 마찬가지로 그 막강한 미국의 무력이 베트공에게 당한 거예요. 진 거예요.
세상이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디클라인에 그냥 하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 들어보니까 없잖아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보이스를 가지고 있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미국에 알랑 끄고 꼬북노를 안 한단 말이에요. 들여다보니까는 한국이 그동안 엄청 성장해가지고 모든 면에서 무기도 잘 만들고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게 빼먹을 게 많다. 데려다가 박수치고 20번이나 100번에도 일어나서 박수쳐라. 그거 자기 선거운동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놓고 지금 이게 곤란을 받게 됐으니까 똘마니 지금 일본 똘마니 지금 후미오한테 너 가서 걔가 와세다 나오네요. 내가 살던 동네에 있는 학교란 말이야. 와세다 나오는데 그거 가서 립 서비스라도 하고 윤석열을 꽉 붙잡아 놔라. 그래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더 이상 저도 정말 참고 살려고 그러지만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보다도 그 사제단 강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원로 목사님들의 그걸 보세요.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에 와 있는가 이거를 명료하게 깨달으시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문제는 뭐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역사의 모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은 인류사를 망칠 수도 있고 인류사를 개벽할 수도 있는 그 칼날을 가진 이 절체절명의 카이로스 이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판단하셔서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